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금요일이죠. 드디어 무려 2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의 경기 부양 법안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하원의 통과를 거쳤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사인을 해서 이제 시행이 되기로 완전히 결정이 됐는데 과연 이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두 가지로 누가 이 현금 혜택을 받는가, 그리고 누가 이 현금 혜택에서 제외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 2019년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혜택의 대상자가 되시는데요. 만약에 세금 보고를 아직 안 하셨다고 하면은 IRS에서는 2018년도 세금 보고를 했는지를 보고 하셨으면은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연 조정 소득이 Adjusted Gross Income이 개인당 7만 5천 불 이하면은 1,200불의 현금 지급을 받습니다. 여기에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1인당 500불이 추가 지급됩니다. 그럼 7만 5천 불이 넘는 분들은 100불 증가 시마다 혜택이 5불씩 줄어서 소득이 9만 9천 불이면은 혜택은 제로가 되죠. 전혀 혜택이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은 부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두 사람이 각각 그렇게 소득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2배가 되고요. 우리 영주권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궁금한 거는 만약에 영주권자로서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라고 그 filing status에 체크를 하신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거겠죠.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가 각각 1,200불씩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가 한 사람만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일을 안 하면서 세금 보고할 때는 married filing jointly라고 체크를 해서 세금을 보고를 하신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도 부부가 합해서 총 2,400불을 받으시게 되고 또 거기에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500불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혜자의 종류를 보시면은요. 은퇴연금을 받는 사람도 포함되고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분도 포함이 되고 또 기타 다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소위 웰페어라고 한국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까지도 모두 수혜자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원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개인의 모든 종류의 인컴을 다 기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소득들을 다 고려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광범위하게 또 전체적으로 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군인, 또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 또 심지어는 홈리스 아니면 감옥에서 출소한 출소자들, 또 IRS에 아직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 또 학자금, 융자금을 아직 제대로 갚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이번 혜택에 포함이 됩니다. 단지 이 경우에 사회보장 번호,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된다고 보도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서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에서 사회보장연금의 내역을 보고 그 사람의 혜택 여부를 판단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부류는 세금 보고 시에 Head of Household라고 체크를 해서
파일을 한 사람 경우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 라고 하는 스테이터스로다가 보고를 한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head of household라는 스테이터스로 파일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싱글 가장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금액 한도를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바로 11만 2,500불까지가 수입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 보통의 경우에는 7만 5천 불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11만 2,500불까지 벌어도 1,200불을 다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죠. 자, 여섯 번째 경우를 또 보죠. 외국인의 경우입니다. 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도 과연 이 1,200불 책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건데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H1B 취업 비자죠. 그리고 또 H2L 이러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부가 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고 또 married filing jointly 라고 체크를 해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앞의 모든 경우와 같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곱 번째는 이제 미국령에 속한 주민들, US 테리토리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곳에 계시는 분들도 시민들과 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됐는가?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2,500불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개인당 600불만 혜택을 주자라고 했었는데 최종안에는 그 소득에 상관없이 그 저소득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즉 개인당 1,200불을 주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번으로 넘어갑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째로는 자녀 양육비를 안 낸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미국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한 그러한 대학생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분류돼서 세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미국이 개인들에게 베풀어주는 현금 혜택이 누구에게는 돌아가고 누구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는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